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보다 궁궐을 제시하는 채널 룩스TV 묘호입니다. 오늘 건설 안전관리, 컨스트럭션 세프티 매니지먼트 가설공사 안전 중에서 안전가시설 1, 2, 1편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02강에서는 안전가시설에 관한 재해 사례를 2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겠고요. 그리고 우측 위에 보이는 이 영상물이 05주차 01강 요약편으로서 안전가시설 1, 2, 1편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04주차 01강 퀴즈방 복습 후에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4주차 1강의 퀴즈방 OX 문제 보시도록 하죠. 첫 번째, 안전관리자는 기사 수첩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 대리인 직계로 편성되어 있다. X입니다. 현장 대리인 직계는 공사과장, 품질과장 등 공사와 품질 관련 현장에 직접 작업을 하는 이 사람들이 직계로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는 조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의 재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소신껏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이 편성되어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은 아래와 같아. 1종 및 2종 시설물 앞에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10층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와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 등이 해당된다. 정답은 5입니다. 세 번째, 공사 중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은 아래와 같아. 봅니다. 1차는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라는 그 콘크리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설하고 난 다음에 땅에 묻혀짐으로써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구조체 중간 부위에서 한번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3차는 구조체 말기 단계, 즉 지붕층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실시하면 100점이죠. 그래서 이 사항도 O. 그래서 정답은 1번 X, 2번 O, 3번 O 이렇게 해답이 되겠죠. 네, 금일 05주차 01강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내용은 가설공사 현장 작업자를 위한 안전가시설 작업 안전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우건설에서 제작한 안전가시설 관련 4분 30초짜리 영상물을 먼저 시청한 후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많은 시설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모두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및 가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작업대로는 사다리, 이동식 틀비계, 비계, 그리고 추락 예방시설로는 안전난간대, 개구부, 추락방지시설이 있으며, 동바리 종류로는 파이프 서포트와 시스템 서포트가 있습니다. 먼저 사다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다리는 승강로로만 사용하며 부득이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다리의 종류로는 A형 사다리와 일자형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A형 사다리 작업 시 최상부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상부에서 작업 시 균형이 쉽게 흔들려 추락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다리에서 작업할 때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하며
한 사람은 사다리를 잡고 한 사람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가서 작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작업 시 안전고리를 거치하도록 합니다. 넷째, 일자형 사다리를 사용할 때에는 기성품을 사용해야 하며 목재, 철근 등으로 이미 제작하여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일자형 사다리를 사용할 때 지지 부분 위편으로 60cm 이상 나와 있어야 하며 지지 부분을 고정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수직 승강로는 추락 사고가 자주 일어나므로 안전블럭 및 추락 방지대를 안전벨트에 거치한 후 이동하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수직 승강로는 자재를 들고 이동해서는 안 되며 자재 인양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땅에 닿는 모든 다리에 전도 방지대를 설치합니다. 안전시설을 사용할 때 이것만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할 때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시설물 설치를 안전관리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으면 안전관리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시설물을 올바른 용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동식 틀비계의 작업 높이를 억지로 맞춰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난간대, 계고부 덮개, 추락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무단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계고부 덮개를 임의자재로 재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파이프 서포트를 발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로폼을 변형해서 사다리, 작업 발판, 작업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원래의 용도가 아닌 시설을 사용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꼭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전시설물은 위험을 최소화시키지만 이를 이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작업 전에 위험 요소에 대하여 미리 알고 위험 요소를 줄여간다면 크고 작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안전시설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이 규정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설치되고 관리된다면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05주차 1강은 01 안전가시설 작업 및 위험 요인과 02 안전가시설 관련 작업 시 안전대책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01에서는 안전가시설 작업 개요, 안전가시설 종류, 관련 작업 중 각종 위험 요인, 두 번째는 비계 가설 통로 안전시설 재해 사례 및 안전대책 이렇게 지금 파트 세부 사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안전가시설의 정의를 간략히 보면요, 위에 있는 내용이죠. 임시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에요. 다양한 안전시설물이고 근로자가 직접 가시설을 이용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일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안전가시설. 그래서 안전가시설의 종류는 크게 비계, 가설 통로, 안전가시설. 온라인 퀴즈에서도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비계는 강단비계, 이동식 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이렇게. 가설 통로는 가설 경사로, 가설 통로, 이동식 사다리, 철골 성 하강형 트랩 뒤에 나옵니다. 안전가시설은 안전방망, 안전선반, 안전난간, 안전펜스 등을 말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비계 설치 해체 작업 사용 중 위험 요인입니다. 비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데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로자 안전수칙, 미숙지, 그럼 추락사고가 일어나죠. 안전모 미착용, 위험 요인이니까. 그 다음 이제 그 기둥 자체, 집안 침하로 인해서 심지어 태풍이 와서 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과다하게 상부에 물건을 적재했어요. 그리고 인근 고압선,
물론 그 방호 케이블, 안전 방호 케이블 씌우는데요. 고압선에 접촉해서 감전사고 이런 위험 요인들. 두 번째, 이동식 비계 작업 중 위험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로자 단체 이동 절대 안 되죠. 안전모 개인 보호구 반드시 착용해야 되겠죠.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안전모, 그리고 안전수갑 4가지, 안전대, 그리고 안전화. 이건 기본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 이동식 비계 기둥간 연결 전용 출물은 뭐냐면 이동식 비계를 1층, 2층 이렇게 설치할 때 기둥간에 전용 연결 철물을 사용해라. 그리고 고정을 불량하게 하여 작업 중에 발판이 탈락돼서 거기서 이제 추락되는 거. 그리고 경사진 장소에서 불안전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비계가 넘어지는 거죠. 위험 요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달비계 사용 작업 중 위험 요인. 달비계는 매달린 비계, 스코폴딩 헬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로자가 안전작업 절차를 무시하고 작업 절차를 무시했으니까 추락. 그리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전대를 규명줄, 수직 규명줄에 걸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별도의 수직 규명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작업하는 것들도 그냥 작업줄 하나밖에 없죠. 예, 이건 별도 수직 규명줄에 코브라라고 하는 거리로 해서 이렇게 걸고 작업을 해야 이 작업줄이 풀리더라도 그 규명줄에 걸려서 살아남는 것이죠. 그 다음 기본 장구, 기본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달비계 지지 로프 손상. 로프가 위에 콘크리트 여기에 이렇게 오래 사용하던 문제로 손상이 돼서 끊어져서 탈락하는 사고 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위험 요인으로. 그리고 달비계 사용 작업 중의 위험 요인은 안전대 부착 설비를 미착용했다. 안전대 고리. 안전대 고리를 걸 수 있는 부착 설비가 근본적으로 안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재료가 경과하지 못해서, 그죠? 재료 자체가 부러져서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고, 작업 발판이 하중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는 형태. 그 다음 부착 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안전대 당연하게 부착 설비가 있으면 거기에 걸어야 되겠죠. 안전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죠? 그 다음 달대비계 고정대를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아. 달대비계를 탑승한 채 그대로 실려서 우측그림 그대로 같이 떨어지는 거죠. 위험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이 장에서는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경사로 작업 중에 위험 요소는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위의 그림과 같이 그 경사로는 현재로서는 옛날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봅니다. 가설 통로가 아닌 장소로 이동 중에 넘어지거나 떨어지고 안전수칙 미행 당연하고 안전모 기본 장구 설치 안 했. 그리고 가설 경사로 경사 각도가 너무 높다. 17도 이야기하죠. 17도 이내로 해라. 시험 문제도 마련하고. 그 다음 미끄럼 방지 조치. 올라가면서 여기 각도가 보이죠. 미끄럼 방지 조치를 설치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위험 요인이다. 이 위험 요인을 제거할 때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를 봅니다. 여섯 번째, 가설 통로 사용 작업 중 위험 요인. 가설 통로 사용할 때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느냐. 개인 장구 미착용. 가설 통로 바닥의 돌출부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 돌출부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발판 재료가 부러져서 넘어지는 거는 이건 불가항력적입니다. 그죠? 튼튼한 발판 재료를 써야 되겠죠. 가설 계단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짐. 지지철물이 이것도 불가항력적인 거고. 그 다음 가설 계단 통로 발판이 고정되지 않아 탈락하면서 넘어짐. 이 모두는 전부 불안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물적 환경이 미흡한 거. 내가 잘못한 거는 불안전한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불안전한 그 상태인 이 원인들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위험 요인은 물건을 들고 사다리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불안전하게 제작된 사다리 사용하면 안 된다. A형 사다리 상부역, 하부에 고정 장치, 하부는
미끄럼 방지, 상부는 고정 장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동식 사다리 사용 중에 위험 요인을 얘기를 했는 거고요. 이 A형 사다리 밑이, 그 다음 이제 일자형 사다리 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에 보시면은 그 반드시 한 사람이 입회를 하죠. 붙잡아주는 이 사항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철골 성하강용 트랩. 트랩이라 하면 우리 그 사다리를 얘기하는 건데, 철골 공장에서 프렌트에서 미리 그 기둥을 제작을 할 때요, 이렇게 트랩, 이 사다리를 부착해서 나옵니다. 이 설비는 뭐 견고합니다. 내가 불찰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 이 트랩 자체의 그 설비는 아주 튼튼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 기본 장구의 착용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 트랩의 용접 부위가 탈락해서 올라가는데 용접 부위 탈락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그 다음 그 태풍이 분다든가 악천후 때 성하강 하지 말아라. 그 다음 성하강 트랩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철골 기둥으로 성강 혹은 이동을 한다. 안 되겠죠. 그 다음 트랩 설치 간격이 일정치 않았어. 우리가 이제 계단에 특히 내려올 때요, 공사 잘못한 곳을 우리가 보면은 똑같은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마지막 계단에서 짧아지거나 길어지죠. 특히 짧은 계단을 헛디뎠을 때 허리가 삐걱하죠.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공사를 할 때 일정 간격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예. 그 다음 아홉 번째, 개구부를 근접, 개구부 가까이 갈 때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느냐. 개구부 덮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내가 임의로 해체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견고하게 덮개를 설치해라. 그리고 주변에 여기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위험 추락 주의라는 표시가 있죠. 이 표시를 하고 임의로 해체 금지하고 안전수칙 미준수로 있어 계급으로 떨어지는 거, 안전덮개 미설치 이거는 뭐 당연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림 우측은 좀 허술하게 설치된 이런 그 안전덮개, 그리고 그 위험 주변 난간대도 없죠. 안전 난간대도 이런 상태를 위험 요인으로 손꼽았네요. 예, 다음을 봅니다. 열 번째, 안전방망 설치 해체 유지 보수 작업 중에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로자가 임의로 해체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방망의 가쪽에 테두리보와 지지 로프가 약해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게 고정이 잘 안 됐어. 방망에 구멍이 났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방망 자체의 인장 강도가 약한 거. 금방 얘기했죠.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해. 떨어졌을 때. 그 다음 미검정품. 검정된 물품을 쓰라. 얘기죠. 그 다음 용접을 하면서 불꽃이 튀어요. 튀면서 안전방망을 손상을 시켜요. 그러니 사람이 떨어졌을 때 그 방망이 그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니 사고가 나겠죠. 이런 것들을 위험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열 번째가. 다음을 볼게요. 그리고 11번째, 방호 선반. 네, 외부에 설치하는 방호 선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호망은 아래에 까는 거죠. 방호망, 선반. 해체 유지 보수 작업의 위험 요인이죠. 안전모 안전대 기본, 안전대 고리를 해체하고 방호 선반 해체 중에 떨어진다. 안전 고리를 해체 먼저 하시지 말고 안전대를 고리에 견고하게 건 다음에 해체 작업에 들어가고, 방호 선반 지지용 브랑켓이 연결부에서 탈락하면서 안전 방호 선반을 그 지지용 브랑켓에 연결을 해 두야 탈락하지 않죠. 그래서 그 연결부가 탈락이 되면서 같이 떨어지는, 선반 자체가 견고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거. 그리고 밑에 마지막은 선반 지지용 비계 구조물이, 이 구조물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선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떨어졌을 때 이 선반 자체가 견고하게
부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같이 그냥 사람과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 이런 위험 요인을 말해주고 있네요. 다음. 네. 01 안전가시설 작업 및 위험 요인 앞에 부분에 이어서 이제 02 안전가시설 관련 작업 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비계와 가설 통로와 안전시설, 그리고 재해에 대한 안전 대책이 02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내용이네요. 03 안전가시설 재해 사례는 05주차 2강에서 보시도록 하고요.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먼저 비계의 정의네요. 비계 보십시오. 비자는 날 비자입니다. 새의 날개를 형상을 그려놓은 겁니다. 날개 두 개가 있죠. 우측에. 그리고 스카폴딩, 예, 날다는 얘기입니다. 예, 공중에서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본 게 더 쉽겠네요. 강간 비계 보십시오. 강간 비계 지금 외부에 쌍줄 비계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야말로 강간으로 되어 있는 비계. 그리고 시스템 비계, 지금 최근에 많이 쓰는 비계죠. 조립을 해서 척척척척 이렇게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시스템 비계. 그리고 강간 털 비계, 척벽 이런데 아파트 척벽에 많이 쓰죠. 한 털, 두 털, 일명 현장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BT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간털, 한 털, 두 털, 세 털을 쌓아서 이렇게 비계 형태로 쓰는 강간털 비계. 이동식 비계도 이 강간털 비계입니다. 그리고 말비계, 말과 같이 앞다리, 뒷다리, 이 중간에 말같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말비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말 마자를 씁니다. 그리고 달비계, 매달려 있는 비계, 사고가 많이 나죠. 외벽 페인트, 뭐 수리, 청소 등에 쓰는 거고, 이제 달대비계는 바로 우리가 특히 뭐 철골에서 용접 작업 등에 이렇게 매달려 놓고 고정식, 옆에 달비계는 이동식 위아래로 고정을 해서 이렇게 용접 작업이라든가 이런 고정된 비계, 고정돼서 매달려 있는 비계를 달대비계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림으로 이해한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다음을 봅니다. 네, 두 번째, 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중에서 강간비계 안전작업입니다. 외부 주로 쌍줄비계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지금 작업 발판, 쌍줄비계 작업 발판은 중간에 뿡 뚫린 오픈 스페이스, 개고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 제일 측면 쪽에 특히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떨어짐 방지를 해라. 그리고 안전난간, 특히 해체 조립을 할 때 작업자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해라. 안전대를 별도의 어떤 고리에다 걸고 해서 떨어짐 방지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임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경사로나 계단 등에는 특히 성강설비, 그러면 안전난간이라든가 미끄럼 방지, 그리고 뭐 망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계세요. 지금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 이동식 비계, 현장에서 BT라고 하는 그림에서 여러분들 잘 나타나 있죠. 제일 먼저 감리 감독자의 그 입회 아래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측 그림 위에 작업을 하는데 밑에 사람이 없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배치를 하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두 번째 내용이 밑에 그 바퀴 멈춤 장치, 아웃리그라고 얘기를 하죠. 아웃리그, 고정 장치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로라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옆에 그 멈춤 장치를 설치를 하고 작업에 임해야 전도 사고가 없다. 작업한 상태로, 작업자 탑승한 상태로 이동 금지, 당연한 얘기. 그 다음 비계 이동 시에도 혼자서 하면 힘드니까 작업조를 짜서 비계를 이동시켜라,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고요. 다음을 봅니다. 달비계 안전작업은 역시 감독자 아래 작업을 하고, 달비계 수평유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정 하중 이상 무거운 것을 싣지 말고, 그 다음 개인보호 기본,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안전대, 그리용 수직 규명줄. 수직 규명줄이에요. 옆에 두 줄이 보이죠, 지금? 그죠? 작업줄 외에 이렇게 좀 휘어져 있는 이 수직 규명줄에 안전대를 고정을 해야 되고, 우측에 달대비계의 안전 작업은 역시 감리감독, 개인보호구, 허용 하중, 달대비계 위에서 사다리나 디딤판 등의 사용 금지. 이 달대비계 위에서는 별도의 어떤 그 툴을 좀 쓰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이 달대비계 밖에서 작업하는 거는 절대 금지를 해라.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가설 통로 정의와 종류입니다. 가설 통로는 우리 현장에서 출입자가 그 현장 입구를 막 들어올 때부터 이 가설 통로 밑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설 통로는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 경로와 자재 운반을 위해 임시로, 가설은 전부 템포라리 임시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사로, 계단, 사다리, 트랩, 이런 통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볼게요. 가설 경사로, 흙막이 그 벽체에서 위층으로 올라갈 때, 지상으로 올라가는 이 가설 통로,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가설 통로는 안전교육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체험 가설 통로, 그 다음 이동식 사다리 밑에, 그 다음 철골 성강용 트랩, 얘기했죠? 성강용 트랩 공장에서 제작해오는, 옆에도 역시 그 수직 규명줄에 묶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가설 통로의 안전 작업. 가설 경사로는 그러면 어떤 그 수치로 설치를 해야 되는가? 경사로는 30도 이하, 경사가 보통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 조치, 여기 우측에 밑에 수평에 각재들이 보이죠. 미끄럼 방지 방지를 설치하고, 미끄럼 그 막이 설치 간격을 요 표에서 보여주고 있고, 폭은 세자 정도 90cm고, 난간대는 통로 양쪽에 높이 최고 121.2m 상부 난간, 그리고 중간대 120 같으면 60 높이에다가 중간대를 설치하고, 이중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단참, 계단참은 밑에, 우측 밑에 그림이죠.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라. 계속 그냥 이 경사를 두면 안 된다. 지지기둥은 수평거리 3m 이내마다 설치를 하고, 가설 통로에 이 지주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목재를 할 때는 미송육재 등 같은 재질로 좀 사용을 해라. 네. 그 다음 통로의 발판, 보시는 것 같이 발판은 어떻게 할 거냐. 근로자가 이동한 충분한 넓이 확보, 그리고 편해야 됩니다. 넓이가 최소 90cm로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그 위험이 있는 곳의 높이는 안전난간 얘기했죠. 얘기하고, 발판이 겹쳐질 때는 장선 위에 실시하고 겹침 길이는 20cm 이상, 발판에 겹치면 20cm 이상 확보를 해라. 한 개의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 발판 한 개에 고정하는 그 브랑켓은 한 군데만 묶지 마라. 2군데 이상을 묶어라. 작업 발판 파손되기 쉬운 벽돌 등의 자재로 지지하는 것은 금지다. 그리고 이동식 사다리는, 여기서 그냥 사다리만 봤을 때요, 숫자가 보이죠. 내민 길이 1m 이상, 각도는 75도 이내, 너무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다리의 폭은 30cm 이상, 그리고 상부는 고정, 상부는 고정, 하부는 미끄럼 방지용 장치,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시자 배치, 암시자 배치,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 고정용 그 미끄럼 방지를 한다 그래서 뭐 부서지기 쉬운 벽돌 이렇게 사용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끄럼 방어 조치에 대한 이 사항들이 이 밑에 있습니다. 어, 떻게 설치하는 거 여러분들이 봐 주시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2번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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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자, 가설 통로 안전 작업 중에서 가설 계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측 그림에 보시면요. 가설 경사로, 경사가 진 그 가설 통로가 가설 경사로이고요. 그 아래가 바로 단어로 져 있죠. 가설 계단과 가설 경사로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시고 밑에 그 가설 계단을 이야기합니다. 경사로가 30도 이상 60도 미만일 때는 가설 경사로가 아니라 가설 계단을 설치해라. 계단의 설치 기준은 단 높이는 22cm 정도로 하고 단 너비입니다. 발판 너비는 25에서부터 30c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폭은 1m다. 기둥에 그 지지하는 동발이 난간의 기둥 간격들은 4자에서부터 5자 정도로 하고 경사 각도는 보통 35도 정도로 하면 좋겠다. 계단 자체 강도는 500kg/cm 자성 정도, 안전율 4 이상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안전대 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1.2m, 90cm에서 1.2m. 중간 난간은 그 중간에 이중으로 난간대를 설치를 하라. 다음은 트랩, 철골용 성강용 트랩. 우측 그림에 보시면 기능공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이 트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수직 방향을 이동하기 위한 것이고요. 가설 사다리 형태의 가설 통로고 이 계단은 공장에서 뭐 설치해 오니까 조속히 설치하는 이런 상은 없죠. 이렇게 성강로 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강봉은 직경 16mm 뭐 철근으로 보통 설치를 하고 반드시 이동 시에 수직 이동용 안전대 부착 설비를 해둬야 거기에 이제 우리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 설비도 공장에서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안전 작업의 어떤 요소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안전시설의 정의와 종류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정의는 간단히 읽어볼게요.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의 물건에 떨어짐, 부딪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확보가 목적이죠. 이를 위해서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안전시설 전부 가설이니까요. 우측의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안전방망 주로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죠. 떨어지면 여기에 이제 떨어지는 거. 그 다음 방호 선반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져 나와 있는 거. 안전 난간, 계고부 덮개, 안전 펜스.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겠죠.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안전 방망, 사람이 떨어짐을 방지하는 이 방망은 우측에서 보는 이 그림, 아주 막 뭉태기로 저렇게 뭉쳐져 있는데요. 작업 지점으로부터 3m 아래에 설치하고 합성 섬유나 그 이상의 재료의 그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을 하고 방망의 한 변의 최소 길이는 30cm, 최대 1m 이하. 그 그물코는 10cm 이하 총총해야 된다는 얘기죠. 15cm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cm 이하로 총총해라. 방망, 테두리망, 재봉사, 지지 로프로 구성되어 있고 인장 강도는 성능에 적합해야 되고 로프, 테두리 및 다기 로프의 인장 강도는 1500N 정도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되고 방망의 인장 강도는 아래와 같고 뭐 숫자상으로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예, 참고로 하시고요. 이어서 철골 작업 시에 떨어짐 방지망의 높이는 여러분들 철골 작업을 할 때는 10m. 이것이 뭐냐 그러면 법적으로 3층마다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 안전방망을 우측에서 보는 이 선반도 역시 그 3층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용접 작업을 하면서 불꽃이 튀면 방망 자체가 그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인체가 떨어졌을 때 충격 했을 때 그 이상의 내구성을 가져야 된다. 방망 주변을 통해 떨어질 위험이 없는 적정 간격으로 설치해야 되겠죠. 외부 비계를 설치하는데 그 사이 벽체와 외부 비계 첫 설치하는 그 사이에 그 작은 구멍으로 사람이 공간으로 추락을 하는 그런 사항들도 다 막아줘야 된다. 네. 다음을 봅니다. 첫 단은 가능하면
낮게 설치하고 10m마다 이제 추가로 설치해라. 보통 이제 1층에 설치하고 4층에 설치하고 7층에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방망이 수평을 이루는 각도는 20도에서부터 30도. 이건 이제 이 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측에 20도에서 30도. 그리고 2m 수평거리. 그물코는 더 총총해요. 2cm 이하. 그리고 인장 강도는 적격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신풍 방망사의 인장 강도 내구성을 가져야 되고, 그물코의 크기는 3m 미만, 1.5m 미만, 약 뭐 2cm 정도 그렇게 가지고, 그다음 임장 강도에 대한 아래 그 수치가 표로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요. 설치 기준 요 그림에 잘 나와 있죠. 10m 이하 3층, 그리고 20도 30도, 길이 2m 이야기합니다. 안전망의 가장자리의 테두리 프레임은 로프를 그물코 없이 엮어서, 그리고 그 연결재의 강도는 100kg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되고, 방지망이 겹쳐질 때 30cm 이상 겹쳐지도록 수직 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첫 단을 제외한 방지망의 설치 생략 가능. 방호 선반을 봅니다. 우측 그 중간 그림이죠. 방호 선반, 시스템 방호 선반,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정의를 볼 것 같으면은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통행이나 뭐 차량 등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임시로 설치하는 그 방호 선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틀 자체는 이 디귿자로 돼 있어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선반 자체를 바닥판을 끼울 수가 있는 것이죠. 견고하게 설치하고 이렇게 디귿자로 된 것을 그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야 앙풍이나 돌풍에 안전하고 연결 틈새는 빈틈이 없도록 밀실하게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 네, 방호 선반은 가장 낯선 곳에 위치해 설치를 해라. 높이 8m 이내, 보통 10m, 3층 높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측의 그림을 보면은 2층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죠? 네, 2층에 좀 낮게 설치를 하라. 그리고 선반 위에서 작업자들이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내구성을 가지도록 그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방호 선반은 각도를 주어서 조금 대각선으로 설치가 돼야 되고, 방호 선반에 떨어진 물건이 바깥으로 튕겨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마지막 장이네요. 여기까지가 2장 이론 내용인데, 마지막 장이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죠. 하부에서 작업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근로자 출입을 통제해야 되겠죠. 작업을 하는 이 바로 하부에서는. 설치 해체 작업에서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개인 보호구도 착용해야 되고, 작업 계획서도 수립을 해야 되고, 부재의 이 성능은 검정 규격 이상의 소재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안전대 착용을 위한, 안전대만 착용하면 뭐합니까? 그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 설비 반드시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 지점으로부터 근로자가 그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이 안전대 고리가 1m 정도면 어떻게 해요? 또 작업하고 옮기고 작업하고 옮기고 안 되잖아요. 그죠? 충분한 그 길이를 주어서 작업할 때 이동이 좀 편하게 한번 고정을 시켜 놓으면 이동이 편하게 작업을 해라. 예, 여기까지가 2장이고, 그럼 다음 장 뭐겠습니까? 온라인 퀴즈이네요. 예. 예, 05주차 01강. 예. 퀴즈방 하이라이트죠. 안전가시설 1, 2, 1편. 퀴즈방 OX 문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안전가시설의 종류에는 비계, 즉 광간, 이동식 비계, 달비계 등,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설 통로, 즉 가설 경사로, 이동식 사다리 등,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전가시설, 안전방망, 방호선반, 그리고 안전난간 등이 있다. 예, 이거 첫 번째 가시설의 종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죠. 정답은 O. 두 번째 그림을 봅니다. 좌측 그림 1. 외부 달비계 추락 사고의 방지는 안전대를 별도 규명줄에, 수직 규명줄이죠. 생명줄이에요. 걸고 작업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O. 3번 마지막 문제네요. 좌측 그림 넘버 2 이동식 비계, 일명 현장에서 BT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BT 위에서 작업 시 탑승한 채 이동 절대 안 됩니다. 이동을 하면 안 되죠. 로라가 있다 그래서 그 기차 타고 이동하면 안 되고, 그 다음 관리 감독자의 작업 입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리그 저 다리를 고정을 시켜야 되고, 예. 그리고 안전 난간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안전 난간대에 또 안전대를 걸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05주차 01강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여러분 출석 댓글과 강의 종료 댓글을 꼭 남기시고 나가시고, 강의 청취 공고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2강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죠.